네, 틈새 종목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핫픽스 키워드부터 보죠. 자, K방산 수출 올해 100조 원 돌파한다. 지난주에 방산주 한번 잡아드렸었는데 현대로템이 멋지게 급등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자, 에코프로 헝가리의 양극재 공장을 착공한다는 소식에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양봉 지지가 나왔습니다. 자, 신성ENG 온실가스 저감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금양, 핫했던 금양이 거래소 공시 위반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2차 전지가 흔들렸는데 전반적으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칩셋 미디어 엔비디아 대체 AI GPU 공급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핫픽스를 좀 찾아봤는데 두 분은 어떤 핫픽스를 또 선택을 하셨을지 김태성 기사님의 핫픽스 먼저 보도록 하죠. 네. 네, 신성ENG 온실가스 저감 추진 이슈를 뽑아오셨는데 미국에서 화학발전소 또 온실가스 배출 제로 추진한다는 소식 들려왔어요. 네, 일단 뭐 좋은 뉴스가 나온 쪽은 아무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 우리나라 지수가 밀리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오늘도 네. 지수 대비 퍼포먼스가 좋았던 쪽을 추려보면 뭐 많은 종목군과 많은 섹터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그 중에서도 태양광 혹은 풍력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신성ENG 같은 경우에도 이 태양광 관련한 모듈을 또 생산을 함으로써 관련주로서 오늘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좋은 뉴스가 어디서 나올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뉴스가 오늘 마침 나온 신성ENG가 또 포착이 되면서 대량 매수세가 좀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간 단위로 계속 좀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 나가야 될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2차 전지 사실 대내의 변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변수랄 게 없어요. 어차피 커져 나가야 하는 속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죠. 네. 2차 전지, 로봇, AI, 챗 GPT 관련주 매매하시다가 신재생 에너지 매매하신 분들은 조금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실적 시즌에 기반해서 실적이 천천히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쪽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신성ENG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단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사실 오늘 이 신성ENG 올라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장주는 CS 윈드 하나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들은 약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투심 자체가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계좌에 바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성ENG처럼 중소형 개별주가 오히려 시장 대비 지금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는 해가 있다라면 뜨는 해 있는 것인데 지금 발굴하신 것이 일단 괜찮아 보이는 쪽이 신재생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다. 시장 다 죽은 거 아니다. 틈새가 있다라고 언급을 주셨는데 그러면 차트 보면서 신성ENG 네. 대응 전략이라든가 한번 전체적인 맥락들 한번 잡아주시죠. 사실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간 단위 혹은 월봉 기준으로 봐도 네.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성ENG의 차트를 조금 길게 한번 보자고요. 네. 길게 보면 사실 아직까지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오른 게 없네요. 그렇죠. 박스권 기준으로 아직까지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한 위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대신에 이제 오늘 거래량이 좀 폭증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이틀 정도는 기술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가 우리에겐 찬스다. 만약 내일 갭상승에서 출발하면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대신 만약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런 빌미로 살짝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뭐 2,300원에서 2,200원 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로템도 그랬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박스권을 돌파할 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만약 신성ENG가 2,6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시세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성ENG 같은 경우에는
내일에 혹은 내일 모레 조정을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사기 현재 시세 분출이 없었고 바닥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흐름. 자, 음봉이 나왔을 시에는 우리가 접근 가능하나 갭 떠서 상승, 양봉 출발한다면 기다리자. 분명히 기회는 또 줄 것이다 의견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재생에너지가 시장의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드로리튬 대박 수익을 안겨주셨던 사연관 차장님의 핫팩스 한번 보죠. 네, 칩셈 미디어 역시 인공지능 쪽을 또 그동안 네. 쉬었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 이슈와 함께 오늘 또 좋은 흐름 보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포인트 한번 잡아주시죠. 일단 AI, 로봇 이런 쪽들 상당히 좀 미래에 어떤 기대감들을 많이 선반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지수가 역시나 빠지는 구간에서 같이 네.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는 반도체 설계 자산 우리가 IP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로열티라던가 라이센스 이런 쪽들의 매출이 나오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중국 계속 압박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특히나 AI와 관련된 GPU 이런 쪽의 고성능 반도체들을 수출을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고성능의 GPU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는데 공급은 제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까지도 중국 경쟁사가 아닌 한국의 업체들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많이 필요해질 지금 중국 쪽의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경기가 살아나는 이런 가운데에서 IT 세트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의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AI를 처리해야 되는 GPU가 다량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칩셋 미디어 같은 업체들을 찾는 발길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칩셋 미디어는 이 미중 반도체 분쟁에 있어서 좀 수혜를 입는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입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중 분쟁이 당분간은 쉽사리 수면 밑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격화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와 과학법이라고 해서 칩스법 또 통과를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 서명하면서 공표가 된 상태에서 고성능 반도체 수출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이 5월 중에는 아마 반도체뿐만 아니라 AI라던가 양자, 기술 이런 쪽에 대해서도 수출을 제한하는 것에 서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업계에는 알려지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이라던가 이런 반미 좀 미국에 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압박을 통해서 근데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한다? 정말로 모든 산업들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특히나 챗GPT 이런 쪽들에서 미국의 업체들이 두각을 보이면서 먼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중국은 굴기를 하면서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물건을 받지 못하니까 아예 개발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이런 역효과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 오늘 거래량이 소위 좀 살벌하게 엄청나게 터졌는데 네. 차트 보면서 한번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네. 일단 거래량은 말씀하신 대로 살벌하게 터졌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윗꼬리도 살벌하게 생겼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파동이 결국 25,000원 부근에서 막힌 형태로 차트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이나 월봉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또 그어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25,000원, 26,000원 네. 갔었던 지점 2021년 말 22년 초에 또 역시나 윗꼬리가 생기면서 여기에서는 차익 실현 내지는 원금에서 이때 사셨던 분들이 이제 원금 왔네라고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신고가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 사셨다가 윗꼬리가 생기면서 손절을 못하고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전 고점 25,00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역시나 거래량이 실리는지 이런 여부들 확인하시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25,000원 부근을 만약에 내일 갭으로 띄어서 거래량이 실리는 파동들이 나오고 양봉이 형성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칩스앤미디어의 위상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내일 장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새로운 떠오르는 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자 의견 주셨고요. 자, 핫픽스 이렇게 사연관 차장께서는 신성 칩스앤미디어를, 우리 김태성 이사께서는 신성 ENG를 잡아주셨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코너죠. 우리 주전부리로 다가오도록 하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